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우리 언론을 장식을 했는데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반중으로 아시아 최강 대국 부상한 호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주가 이렇게 핵 잠수함까지 제공받게 됐을까? 그리고 이럼으로써 호주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게 될까? 그러면 한국과 도대체 무슨 차이냐? 한국도 미국과 동맹이고 호주도 미국과 동맹인데 우리 한국은 어떤 위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죠. 자, 중국이 호주 핵전쟁 타겟 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영국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제공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중국이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보도를 했는데 오직 핵 보유 국가만이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 호주가 핵 잠수함과 기술을 획득하면 호주가 다른 나라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호주 잠수함에 핵무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쉽게 탑재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무의미하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핵무장국은 호주 핵 잠수함 위협을 직접 직면하게 되면 호주를 잠재적인 핵 공격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호주를 협박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도 그렇지만 일단 핵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제 그걸 바꿨습니다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이 핵무기를 다른 일반 국가들도 보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야, 핵무기 일단 우리 핵 가진 국가들끼리만 쓰자라는 그냥 형식적인 도의적인 그런 합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합의하고 있는데 호주니들이 핵 잠수함 가지면 그건 우리의 타겟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일단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핵 잠수함은 그냥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물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무한동력이기 때문에 부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잠수함을 주겠다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핵 추진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까지 가면 미국이 여기다가 핵무기 탑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의 잠재적 핵 공격 대상이야, 그래도 좋냐, 까불래, 그래도 계속 진행할 거야, 이제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바로 미국, 영국, 호주의 대중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냉전시대 때 소련을 타겟으로 하는 나토가 있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소련을 상대하기 위한 동맹 체제였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시대 쿼드, 즉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4개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 연합체죠. 쿼드라는 것을 트럼프 시대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쿼드와 병행해서 오커스를 출범시켰어요. 오커스. 이거 오커스가 뭐냐? AU, KU, S인데 AU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은 UK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할 때 US죠. 이 파트너십인데 오커스가 뭐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 내의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 심화를 목표로 발족시킨 첫 대중 안보 동맹 체제입니다. 국방 외교 정책 고위 관료들의 교류 및 안보 협력 강화, 사이버, AI, 수중 전력 분야 협력, 기술 공유 심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첫 프로젝트로 660억 달러 규모의 호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위한 18개월간의 공동 연구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안보 공동체인 쿼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을 또 끌어들여서, 왜냐, 트럼프 시대 말기에 영국은 홍콩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극도의 감정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까지 이 반중 정선에 동참을 해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첫 작전지로 여기를 보내서 장기 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호주,
미국 같은 이 영국에서 출발한 이 뿌리가 같은 나라 세 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이 안보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비핵 국가니까 야, 안 되겠다. 니들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남해 함대를 좀 일부 맡아줘야 되니까 우리 강화시켜 줄게. 그런데 니들 지금 잠수함 사업 프랑스하고 108조 원짜리 하고 있잖아.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핵잠수함 줄게. 108조 원짜리 잠수함 12척 그거 4,000톤짜리 잠수함 12척 하는 것보다 이 8,000톤, 9,000톤짜리 핵잠수함 8척이 훨씬 낫다. 맞죠? 훨씬 낫죠. 그래서 그거 하자 라고 해서 660억 달러 76조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지금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자, 중국 인증받은 반중 선봉국이 된 호주입니다. 미 최고 핵심 동맹으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난징대가 중국 국립대학교죠. 아시아태평양 발전연구센터가 이미 지난 5월에 뭐라고 했냐면은 호주는 지역 패권을 추구하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온갖 국리를 하고 있지만 이류 국가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줄 게 없다. 호주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역의 안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호주가 대중국 관계에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 춤을 춘다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며 결국 호주의 안전과 이익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에 호주가 급격하게 반중으로 돌아섰죠. 왜냐하면 호주의 국내 정치에 중국이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그러므로서 친중국 정책을 마구마구 양산하게 만들고 공작원을 투입시켜서 이 어떤 그 여론을 조작해내고 한 이런 것들을 이제 호주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호주가 완전히 중국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다 쫓아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발끈했고 미국을 때리고 싶은데 미국은 못 때리니까 그럼 니들이 좀 대신 좀 맞아라 해서 길들이기를 나섰는데 호주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중국에게 석탄과 철광석 같은 이 천연자원을 아주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호주에게 일단 첫 번째로 길들이기 차원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야, 니들 석탄 우리 안 사.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호주가 아 뜨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호주 그래? 니들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사가지 철광석 안 팔아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 뜨거라 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이나 이런 주변국에서 이 고철 끌어모으느라고 호주한테 철광석을 못 사니까 그렇지만은 뭐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또 다른 산업을 만들고 공산품을 생산하고 하려면은 철이 이 금속 제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끌어모으다 보니까 한국의 고철까지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는 안 오르는데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철값은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호주의 철광석 수출 중단이 중국에게 굉장히 데미지를 주죠. 그래서 중국은 그걸 아프리카에서 많이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그 철광석 광산을 호주 대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쿠데타 나서 중국하고 관계 끊겠다 이러니까 중국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트럼프 말기 때부터 완전히 반중 정선에 선봉에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니들 미국 따라서 지금 깨춤추고 있는데 그러다가 니들은 맞는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반중 선봉장 팍팍 밀어주는 미국입니다.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선물을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을 직접 해서 이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체결한 재래식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 영국과 합의한 인도태평양 안전보장협력 레짐인 오커스 체제 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국, 영국과 18개월에 걸쳐 기술 대입과 연구 과정을 거쳐 애들레이드에서 호주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것이며 미국과 영국은 관련 기술을 공유해 주기로 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잠수함이 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주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전에 따라서 조금 덩치가 다릅니다. 초창기형은 8,000톤 그리고 지금 최후기형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블락5 버전에 가서는 지금 10,000톤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VPM이라고 하는 수직 발사관들이 무려 6개나 꽂혀 있어요. 이게 리볼버식 탄창처럼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왔던
이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 들어왔었죠. 제가 최초로 현장 취재를 해드렸었는데 영국의 아스티드급 잠수함 이건 7,800톤. 여기는 이제 수직 발사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성능 좋은 공격 원잠입니다. 공격 원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을 아주 잘 탐지할 수 있고 적의 잠수함을 격침시키고 적의 군함을 격침시키는 이런 수상전에 특화되어 있는 잠수함을 공격 원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8개월에 걸쳐서 기술 교육과 연구 과정을 한다. 18개월 만에 사실 핵잠수함 만들기 힘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버뜩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버지니아급과 아스티드급 등의 기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거의 라이센스 생산하듯이 호주에서 만들 거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이 버지니아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척의 핵잠수함을 가지게 된 호주입니다. 놀랍죠? 그럼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또 다른 3종 세트가 있는데요. 토마호크, 그리고 LRASM 대한미사일, 그리고 제즘-ER 장거리 대지상 타격 스텔스 순항미사일, 이 3개가 있는데, 이 토마호크, 여기도 당연히 지상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이죠. 여기는 스텔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군함에서 쏴요. 현재 미국 해군이 쓰고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600km입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 450kg, 그리고 이걸 바로 지금 수입을 해서 호바트급, 호주가 가지고 있는 이디스 구축함이죠. 이 호바트급 구축함에 바로 탑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주는 FA-18F 2인승이죠. 슈퍼호넷 전투기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FA-18F 슈퍼호넷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LRASM, 이 스텔스 장거리 대한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텔스에다가 AI입니다. AI. 그래서 정말 현존하는 기술로, 또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현재 이 LRASM을 막아낼 수 있는 군함은 없다라고 평가되는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지금 호주에게 이걸 팔겠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제즘-ER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거기다가 스텔스. 그래서 이건 사거리가 900km예요. LRASM은 560km 이상, 여기는 900km. 탄도 중량 다 450kg짜리예요. 1000파운드죠. 이것도 역시 공대진데, 이건 FA-18 슈퍼 호넷에 탑재를 합니다. 2발씩. 이걸 지금 3종 세트를 호주에게 바로 판매를 해서 호주의 대지상 타격 능력, 그리고 대군함 타격 능력을 완전히 차원을 다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라는 발표를 또 호주 모리슨 총리가 바로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가 이런 발표했다는 것은 그냥 이건 확정된 사항이죠.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스텔스 폭격기, 지금 미국이 B-21이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인데, B2가 워낙 비싸죠. 그리고 이제 노후됐죠. 그리고 20대밖에 없는데, 21대였다가 이제 하나 추락해서 20대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교체할 때가 됐고, 또 B-52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범용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러면서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 공군이 지금 이 B-21이라고 하는 이런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 우리 도입해야 된다. 또 미국은 호주에게 줘야 된다. 라는 주장들을 서로 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시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에서는 4월달에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몇 달 동안 호주의 국방 분석가들은 B-21 스텔스 폭격기가 호주 방위 수요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논의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캔버라가 원할 경우에 B-21을 호주에 수출 또는 임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호주는 정부 싱크탱크죠.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는 지금 호주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런 논의 이후에 호주 정부 연구소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호주에 12대의 B-21 편대가 있다면 오전에 30발의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3대의 항공기를 파견하고 오후에 다른 항공기를 또 보낼 수 있다. 호주는 잠재적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B-21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싱크탱크, 우리로 지금 국방연구원, 이런 데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12대 B-21을 가지고 있으면 LRASM, 스텔스
안 그래도 이 폭격기도 스텔스인데 거기다가 스텔스 대한미사일 30발을 탑재를 하고 그걸 세대를 보내면 90발, 90발 아니겠습니까? 이 90발의 LRASM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 이 중국의 항모전단 하나 그냥 완전히 그냥 항모 그리고 항모를 호위하고 있는 모든 군함들 전부 그냥 가루가 돼버립니다. 다 침몰이죠. 그런 거를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 또 보내고 중국 산둥함 전단 왔어? 깨부숴. 다 부숴. 이제 다 부쉈더니 또 랴오닝 전단 와서 다 부셔. 오후에 또 보내고 그 다음날 중국 또 뭐 지금 003 뭐 만들 또 왔어? 또 다 부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정부 싱크탱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했냐? 이것도 줍니다. NGJ. 미국이 지금 호주에게 그라울러 전자전기 12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ALQ99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머, 이 제머보다 3배의 능력 확장이 된 게 NGJ입니다. Next Generation Jammer란 건데 이걸 지금 미국이 개발 중에 있고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주겠다라는 거죠. 차세대 제머는 3가지 대역 LV, MB, 하이비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미 국방부는 해군이 주도하고 호주 국방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NGJ 제머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호주에 주는데 공동 개발한다. 당연히 공동 개발하니까 주는 것이죠. 이제 호주는 전투기가 144km 밖에 있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대형 전자전 전문 대형 기체가 아니고 전투기가 이런 능력을 호주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이런 능력이 없는데 호주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호주가 군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호주 인구 얼마 안 되는데 3천 뭐 야 그런데 그래서 호주 군사력은요 군대 전체 병력은 57,000명이에요. 육군이 한 28,000명 되고 해군 공군 해봐야 각각 한 14,000명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57,000명인데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런 것들 아까 핵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도입하냐? 호주 국방 예산은 57,000명의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무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조 원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만, 지금이야 뭐 50여만이지만 호주보다 10배죠. 그러면서 한 50조 원의 방위비를 쓰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 대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장비 하나하나의 질이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57,000명이 이 정도로 최고급 무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한 개 군단급, 한 개 전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사령부급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중부 사령부, 뭐 태평양 사령부 다 있지만 하여튼 그런 능력을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믿고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57,000명을 육해공을 완전히 최첨단 미국과 똑같이 무장시켜주면 미국 한 개 군단이 그냥 저기 있는 것이다. 남태평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하고 있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한민국에 오기 하루 전날 그것도 왕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정의용이 초청해서 왔죠. 그 하루 전날 우리는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호주 국방장관, 외교장관과 2+2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씁쓸하게 끝나버렸죠. 호주는 한국이 쿼드 들어오는 거 아이고 뭐 됐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들어오는 거 괜찮다. 그 한국 없어도 우리 지금 거기 안 들어와도 한국하고 여러 군데서 같이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와도 된다. 그 말은 한국 필요 없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의용과 서 국방부 장관도 우리 거기 안 들어간다 라고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척을 진 상태에서 그 다음날 바로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을 초청해서 대통령까지 만나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굽신굽신거리는 굽신 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줬죠. 당연히 호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자식들 봐라. 그래 저렇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호주는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반대합니다.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을 거부했던 조치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에 동의한 것은 중국의 각을 세워온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방미해서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거절했다. 아니 우리가 이 농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핵연료를 당신네들이 농축한 거 우리한테 좀 파세요. 그리고 그 우리 좀 원료로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한번 돌리고 나면 계속 돌리지 않고 바로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데도 니들한테는 확산하면 안 돼. 비확산이야 라고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도 아니고 니들한테 기술 다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호주도 동맹이고 우리도 동맹인데 왜 이러냐? 바로 신뢰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니들한테 줬다가는 중국으로 바로 그 기술이 갈 것 같아. 북한으로 바로 갈 것 같아. 북한이 쏘는 미사일마다 어떻게 그래 한국자하고 똑같아.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언론에서 하고 있는 그 미사일은 사실은 한국의 현무2하고 똑같이 생겼죠. 메커니즘도 똑같죠. 모든 것이 똑같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 미사일은 사실은 한국의 KT즘 단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하고 똑같죠. 생긴 것부터 똑같죠. 북한이 이번에 새로 시험한 순항미사일 한국의 현무2, 현무3, C하고 똑같죠. 그런데 니들 어떻게 믿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압도적인 지전략적 입지 한국입니다.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데 중국 바로 코앞에 미국 동맹국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동맹입니까? 이런 엄청난 지전략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국은 독재 진영의 방파제, 독재 진영의 꼬리가 될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독재 진영,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자유진영,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EU 각국들,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어디가 바른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진영의 선봉인데 왜 우리의 정체성을 독재진영의 방파제로 꼬리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자유진영의 선봉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손자들의, 자식들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권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